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궁금한 것은 역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축구에도 관련이 있는데 네. 유스. 예. 네, 어릴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성인 선수 때 정말 훌륭한 선수로 발전을 시킬지에 대한 모델에 있어서 사실 스페인이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되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스페인에서 사실 라이센스도 따고 어린 선수들도 가르쳐 봤잖아요. 네네. 제가 궁금한 걸 일단 좀 물어보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드리드에 그 골든 11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갔는데 예. 일단은 첫 번째로 놀란 건 거의 이제 서울로 치면은 서울에도 뭐 마포구 뭐 용산구 요만한 구가 있잖아요. 그 마드리드 안에도 그 지역별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로 치면 그 구마다 거의 지역별로 클럽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네, 정말 많은 클럽들이. 근데 그 클럽도 훈련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본 곳들이 다 인프라가 좋았어요. 인조잔디긴 하지만 아주 잘 정돈된 면면에 아주 그 구장에서 어린 친구들이 우리나라는 뭐 어린아이들이 태권도 학원 많이 가고 또 그냥 학원 많이 하고 축구 좋아하는 애들 일부가 무슨 동네 네. 클럽 팀 가갖고 무슨 축구 교실 이래가지고 가서 훈련하고 이러는데 네. 물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친구 중에 다른 거 종목 안 가니? 제 친구는 농구 배우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는 축구, 근데 축구 배우러 오는 애들이 제일 많다고. 그 지역 내에 있는 그 클럽에 가서 저는 12세 이하 어린 애들 팀을 훈련을 많이 봤는데요. 연령별로 딱 쪼개져 갖고 훈련을 하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빡세게 아이들을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코치가 한 명도 아니고 두세 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연령별로. 네.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잔디구장 면을 나눠서 훈련들을 이렇게 시키는데 서로 영역 침범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연령대에 맞는 그 프로그램들을 그 코치들이 가리키는 거 보고 사실은 정말 체계적이구나. 그리고 또 거기서 연습 경기들을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또 클럽이랑 연습 경기도 하는데 그게 또 레알 마드리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이런 큰 클럽에 있는 스카우터가 와서 또 꼬마 그 어린 친구들을 되게 관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되게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려고 또 자기네들 그 어린 그 팀으로 그게 인프라나 그 마드리드 안에도 수많은 그 지역별에 있는 클럽에서 그렇게 학원 가듯이 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연령별로 딱 나눠서 좋은 프로그램화해서 전문화된 이런 코치진들 한두 명도 아니고 딱 두세 명씩 붙어서 가리키는 거 보고 야 정말 놀랬거든요. 저는 스페인을 사실 딴 나라는 많이 가는데 스페인을 처음 가봤거든요. 아. 와 이러니까 이게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했거든요. 예. 저는 마드리드만 본 겁니다. 네. 스페인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좀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보신 연령대 같은 경우에 마드리드는 아마 11대 11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연령대 같은 경우에 지역마다 또 조금 스페인은 이제 자치주 개념이다 보니까 네. 자치주 축구협회가 있어서 어디는 뭐 특정 연령대에 8대 8을 하고 제가 있었던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8대 8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7대 7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드리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대 11을 조금 일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자치주마다 있는데 딱 말씀 주신 그 전체적인 틀이나 시스템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가장 큰 게 리그가 있죠 매주.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도 1부 리그, 2부 네. 리그에서 막 거의 20팀씩 팀도 많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4학년 정도 나이만 돼도 이제 무조건 주말에 리그를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선수들이 이제 이동하는 거나 이런 데서는 뭔가 시간을 뺏기거나 거기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이제 최대한 권역 안에서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치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근데 3, 4학년만 하더라도 주말 리그가 있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팀들이 한 살 단위로 계속 다 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팀 숫자 같은 경우에도 뭐 8대8이나 7대7 하는 경우에는 한 16명, 17명 요 정도로 해가지고 팀이 연령대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그 안에서도 이제 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승격이나 강등이 이미 그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요.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축구를 하는 순간만큼 선수잖아요. 그 연령대부터 승격이나 강등이라는 것에 대한 게 뭔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지만 저는 이제 제 표현으로는 선수가 조금 더 일찍부터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진짜 느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스카우터가 이제 와서 이제 네.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저는 또 선수가 말 그대로 아이가 아니고 선수가 일찍 된다고 보는 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자본주의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죠.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3부 리그, 2부 리그 팀에 있지만 내가 실력을 보여준다면은 레알 마드리드 스카우터가 나를 보고 나에게 제의가 와서 내가 거기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그 나이 때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요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 선수들이 굉장히 어린 연령대부터 놓여 있는 거죠. 뭐 축구 열심히 해라, 너는 이런 걸 해야 된다. 물론 당연히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팀에서 주어지겠지만 감독 코치 입장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너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굳이 부모도 그렇고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너가 잘하면은 너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라는 거를 이미 그 나이 때부터 알고 있고 너가 못하면은 너는 계속해서 내려갈 거야라는 뭔가 무한 경쟁이 일찍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실은 선수들의 그런 마인드나 멘탈 자체가 거기서부터 저는 좀 뭔가 스페인의 강점을 만들지 않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살 단위로 다 있더라고요, 팀이. 네. 12세 이하, 11세 이하 뭐 갖고 나는데 거기마다 리그가 다 있고 리그에서 물론 이제 일부 리그는 그래도 뭐 레알 마드리드나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또는 일부 리그에 있는 뭐 바에카노나 네. 뭐 이런 팀들이 좀 섞여 있죠. 보면은 이제 그런 일부 리그에 있는 강팀들도 2부 리그에 쳐져서 그 연령대는 그렇게 쳐져서 있는 팀도 있고 오히려 일부 리그에 뭐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무명 팀들 뭐 서울로 치면은 뭐 무슨 예를 들어 은평구 팀, 네네. 뭐 무슨 팀 이런 팀들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팀들도 이제 게임을 하면은 12세 이하인데도 막 감독 코치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열정이 네. 지면은 뭐 그냥 완전 억울해갖고 막 네. 승부욕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보고 저는 사실은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12세, 11세 이하 이런 아이들, 어린 애들은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실수해도 괜찮아. 네. 물론 중요한데 실수하고 그러면 막 뭐라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지면은 승부욕 엄청 강해갖고 네. 선수들도 그거를 어린 나이 때부터 그 리그를 그 연령 때부터 하면서 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선수라는 느낌을 그냥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애들은 좀 좋은 이제 시스템이 있는 빅클럽에서 이렇게 보고 그 연령 때 스카웃을 해요. 그거 보고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약간 또 바뀌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그런 경쟁력을 키우려고 그렇게 좀 강하게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체계화되는 시스템이 이제 어떤 방식이냐? 코치들 같은 경우가 연령별로 다 이게 가리키는 어떤 기준이 다릅니까? 클럽마다 거의 구단마다 좀 다를 조금 색깔은 다르죠. 네, 다를 수가 있을 텐데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요 유소년 팀들 같은 경우 방금 얘기했던 건 이제 프로산하 팀이잖아요. 뭐 레알 마드리드, 라요 바이에카노,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 프로산하 팀인데 스페인 유소년 축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프로산하 팀이 아니고 그냥 한국 표현을 하자면 사설 클럽들인 거죠. 아까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가상의 팀을 만들자면 뭐 고양시에 있는 장영훈 FC 네. 뭐 요런 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서 클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령대별로 팀이 있고 한 건데 클럽마다 구단마다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구단 같은 경우에도 좀 디렉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구단 같은 경우가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구단만의 이런 뭔가 학습 모델 방법론적인 부분이 갖춰져 있다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우리가 뭘 해서 선수들이 요 나이 때는 이런 걸 학습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뭔가 조금 더 나중 가서 이제 통합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 있을 거고 또 스페인이라고 다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거기여도 이제 그냥
그러니까 보통은 연령대별로 A팀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초등학교 뭐 연령대 A팀 있고 뭐 중학교 연령대 A팀 있는데 A팀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구단 같은 경우는 2부 리그에 있고 어떤 팀 같은 경우 A팀이 1부 리그에 있고 이제 그런 차이들이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확실히 좀 밑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팀이 될 거고 근데 반면에 어쨌든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저도 이제 스페인 가서 이제 뭐 세비야 구단이나 이렇게 방문하고 왔지만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점진적으로 그 나이 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나 뭔가 자각 자체가 그 지도자들에게 확실히 더 있는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 스페인 협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딱 나누는 건 아니고요. 구단마다 약간의 그런 커리큘럼에 대한 차이는 있는 거네요. 네네네. 저는 이번 세비야 가서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신체적으로도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이제 시켜요. 저희가 보통 생각했을 땐 그렇잖아요.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 뭐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근력 운동을 시켜가지고 경기력의 향상을 오게 하려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딱 지금 요걸 들으셨을 때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스페인 축구 우리가 생각하는 스페인 축구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스쿼트를 시켜 애들한테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세비야 구단에서 스쿼트를 하는 이유를 이제 그 담당 피지컬 부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준 게 뭐였냐면 스쿼트를 하는 게 뭐냐면은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해서 부상의 위험이 없게끔 하고 그 어렸을 때 나이 때 그런 관절 가동의 범위나 스쿼트란 동작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좀 더 나중 연령대가 됐을 때 그래서 뭐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됐을 때 이제는 진짜 근력적으로 스쿼트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파워를 키워야 할 때가 되니까 네. 그때 같은 경우에 그걸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스쿼트 하는 법을 배우는 건 거죠. 스쿼트를 통해서 막 거기서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요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면 이때 같은 경우는 운동 무리하게 시키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네. 보통 그러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근육 운동 많이 네. 하고 그러면 키 네. 아파. 막 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근육 운동을 이제 막 시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그 방향성이 결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지? 근데 하면은 좋으니까 하면은 뭐 몸 커지고 해서 경합할 때 좋으니까 요 정도인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를 하더라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향후에 얘가 몇 살이 됐을 때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있기 때문에 세비야 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구단 다른 프로팀들 다른 프로팀들보다도 조금 더 앞서 있고 우리가 이름 들어서 아는 프로팀들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아카데미 레벨에서는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행해지고 있긴 한 거죠.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구단마다의 또 철학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디렉터의 방향성에 따라 좀 네. 다를 수 있겠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도자. 네. 지도자가 참 그 연령별로 지도자 풀이 많아야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 지도자도 전문적으로 또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잘 돼 있죠 스페인.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벌써 제가 갔던 건 이제 10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기간 때 뭘 했냐면 이제 좀 뇌과학적으로 스포츠 트레이닝이나 이제 뇌과학이랑 접목된 걸 이제 좀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때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10년 전에 스페인에 처음 갔을 때 그 커리큘럼을 돌이켜 보니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것을 그 교육 과정을 거칠 때 저한테 뇌과학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근데 결국에는 뇌과학에 기반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이미 그때부터 뭔가 이 지도자 학교에서 가르쳐 줬다 교육을 했다라고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죠. 뇌과학을 물론 하면은 좀 더 본질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좋겠지만 약간 시작을 할 때 어쨌든 그것이 배경이 된 방법론이나 뭔가 그런 교수법 자체를 알려주다 보니까 그게 반영돼 있는 형태로 일을 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거기도 이제 조금 뭐 수준이 높은 감독 코치가 있겠고 수준이 낮은 감독 코치가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노력을 한다면은 시작할 수 있는 그 뭔가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재료들이 사실 좋은 거죠. 저희가 체감되는 부분에서 이제 프로팀, 프로사나팀 유스들 같은 경우에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 것 같냐면 라리가 같은 경우가 제가 이번에 스페인 갔을 때 라리가 쪽에서도 와서도 이제 그 한국 프로사나 지도자분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라리가 쪽에서 라리가에 속한 구단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꽤 높아요. 어떤 거에 대한 수준이 높냐면은 아카데미에서 일하는 유소년에서 일하는 그 구단 감독 코치들에게 진짜 24시간 내내 예를 들어서 뭐 투잡을 해가지고 뭐
오후에는 뭐 보안업체에서 일하는데 오전에 와서 훈련하고 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선수들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지도자부터 그거에 온전히 전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최대한 또 풀타임 잡으로 만들어 주려는 그 푸시 자체를 라리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조금 선수들이 1군에 데뷔하는 비중이나 그리고 1군에 데뷔한 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또 성공적인 사례가 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제대로 된 월급을 받고 네. 그래도 여기에 지도자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런 양성기관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일단 뭘 가르쳐야 되는지 학습이 된 연령별로 학습이 된 그 어린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지도자들 풀이 엄청 많다. 네, 그러니까 그 연령들마다 그렇게 두세 명씩 붙어서 네, 애들 보면서 훈련을 네. 시킬 수 있는 거다. 지도자 풀이 진짜 부러운 부분이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도자가 많이 턱없이 부족하긴 하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프로 구단에게 요구하는 부분에서 우리 강원 FC 같은 경우도 이제 12세 이하 팀 인프라나 또 제대로 된 시스템 갖춰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부산이나 뭐 일부 클럽들이 이제 12세 이하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연령대 팀들이 동네에도 있긴 있어요. 뭐 축구 교실 무슨 그쵸, FC 많죠. 뭐 클럽 무슨 네, 있는데 또 학교 축구부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뭐 저희도 하고 있는 프로 12세 이하 팀이나 이름 달고 일단 시작을 하는 형태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뭐 일부 노력도 있고 이게 지금 혼재돼 있거든요. 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축구를 하려고 하는 풀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 학원도 가고 뭐 태권도 배우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고 있는 시스템에서 현실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부분은 좀 있을까요? 조금 축구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교 한국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연령대 이제 감독 코치를 했을 때 같은 경우에 특히 5, 6학년 갔을 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경기 출장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으면은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5, 6학년이면 이제 6학년이 주로 뛰고 했는데 저 들어와서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고 저도 이제 어쨌든 간 경기에 뛰는 거는 그 주에 훈련을 한 모습을 그렇죠. 보고 이제 경기에 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나이가 3, 4학년, 5, 6학년이면은 이제 고학년인 거죠. 고학년인데 출장 시간이 적으면은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기 출장 시간도 적고 했는데 이게 얘가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왜냐면은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 이제 뭐 드리는 말씀이 이게 뭐 물론 뭐 저한테 이제 좀 애를 좀 뛰게 해달라 약간 이런 의미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온전하게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죠. 축구라는 것을 이제 아이가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생을 약간 걸어야 된다. 이걸로 무조건 성공하지 않으면은 얘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뭔가 성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분위기가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 그냥 학원을 사실 다들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는 학원 중에 하나가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사실 기회비용으로 진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은 저는 확실히 온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이제 진학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 이제 다들 뭐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프로사나 팀의 고등학교 팀 같은 경우 뭐 후배닐 연령대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갈 때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이제 주 5회 훈련을 네.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봤을 때 뭐 구단이랑 계속 이제 뭐 디렉터나 코디네이터랑 이제 상담도 하고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좀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축구를 시킨다. 네, 그러면 얘는 축구 선수로 키워야 되나? 축구 선수가 못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네.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선수 아니면 공부. 지금 이런 문화가 사실 저도 이번에 마드리드 가니까 다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진짜 학원 가듯이 네, 학교 끝나고 저녁에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하고 좀 다르게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술도 먹고 좀 그럽니다.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밤 늦게까지도. 저녁 먹는 제일 표준적인 시간이 9시, 10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늦어요. 보통 이제 독일이나 뭐 다른 서유럽은
벌써 9시 10시 넘으면 그냥 아무도 없고 그냥 다 자는데 스페인은 약간 우리나라 같아요. 밤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라이딩 애들 학원에 라이딩 가서 학원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뭐 이제 막 떠들고 이렇게 커피 먹잖아요. 걔네는 엄마들도 오고 아빠들도 가끔 섞여서 오는데 수업 끝나면 이제 애들 축구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지역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클럽 아주 시설도 잘 돼 있어요. 거기 가면 좋은 지도자들도 있고 거기가 학원인 거예요. 보내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2시간 빡세게 저녁 시간이에요. 밤 야간에 불 켜놓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시키면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엄마처럼 커피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엄마 아빠들끼리 와서 떠들면서 바베큐 고기 구워 먹고 그런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이렇게 태권도 학원 보내듯이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니까 아주 체계적이고 짧은 시간 빡세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거 이제 부모들은 물론 가서 바베큐 먹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면 끝나니 와갖고 이제 애들 데리고 차 끌고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수학학원 뭐 이런 거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 문화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저도 나이가 이제 30대 이제 막 중후반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벌써 자녀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변 같은 경우에 뭐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축구를 한번 시켜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좀 뭐 조언 아닌 조언을 이제 좀 저한테 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근데 딱 고를 때 그때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축구를 아들이나 뭐 딸이 됐든 간에 축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하게 할 거면은 저는 그 방금 얘기한 표현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쵸. 축구를 시키는 게 아니고 하게 해주는 거다. 그쵸. 예, 그게 시키는 문제예요. 하게 두고 대신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물어봐라. 축구 재밌냐고 해서 재밌다고 하면은 물론 뭐 현실적인 요건이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재밌다고 본인이 하면은 그럼 그 안에서는 계속 하게 해줘라 시키지 말고 하게 해줘라. 그쵸. 예,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재미가 없고 하기 싫다고 하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땐 정말 대화를 해보고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하자 아니면은 그래도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조금 더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대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건 똑같죠. 선수가 조금 더 일찍부터 선수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웃긴 거는 부모 입장에서의 접근은 선수로 접근 안 하는 거죠. 아이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게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5, 6학년 때 보면은 네. 어느 축구 교실이나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 차범근 축구 교실 뭐 이런데도 네. 거기도 이제 5, 6학년 때 되면 이제 거기서 결정을 이제 하느라고 부모님들이 고민을 그쵸. 하더라고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운동과 공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운동부, 공부 이렇게 나눠진 문화인데 네. 이거를 사실은 운동도 그냥 취미, 피아노 학원 다니듯이 그냥 보습 학원 다니듯이 이런 마인드로 축구를 그냥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문화가. 네. 그거부터 바뀌는 게 진짜 제일 큰 문제 같아요. 네, 그게 진짜 바뀌려면 근데 뭔가 개인의 뭐 저희가 지금 뭐 부모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부모님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모두가 각자 이제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제 각자 부분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변화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정말 하루 이틀 걸려서 될 일은 아니고 뭔가 꽤나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은 오는데 선택을 하는 시점이 저는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이때로 이제 좀 더 늦게 와야 되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 고등부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스페인도 최근에 계속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라리가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그렇고 뭐가 있냐면은 학업을 최대한 또 병행을 하게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선수 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주 5회 훈련하고 고등부 되면은 이제 막 뭐 원정 같은 경우도 좀 이동폭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반 프로팀에 가까워져서 그럼 학교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학교 같은 경우로 이제 그냥 고등학교를 다니든지 아니면은 고등학교 선택을 해서 거기서? 네 아니면은 이제 직업교육 같은 경우가 직업교육 있으니까 같은 예. 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병행하려면 아무래도 본인이 힘들긴 할 텐데 근데 그래도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너가 이거를 하지만 그래도 프로에 되는 거는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수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너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너가 이걸 선택한 이상 병행을
하자라고 이제 하는 게 많이 추세가 됐고, 최근에 이제 성공적인 뉴스 사례로 보니 레알 소시에다 같은 경우가 1군에 엄청 데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장이 있는데 그 단장 같은 경우가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얘기를 한 게, 그 인터뷰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딱 선수다 입단을 처음에 하면은 그 단장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선수랑 이제 구단 본인 껴가지고 해서 이제 미팅을 딱 한대요. 처음에 딱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너의 꿈이 프로가 되는 건데 너의 꿈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그 불가능에 가까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인터뷰에서.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단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 정도 되는 사람이 선수가 입단을 하는데 부모랑 선수한테 가서 너 꿈은 사실상 불가능해.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불가능한데,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학업도 병행하고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노력을 하고 해서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불가능이 가능하도록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딱 그 얘기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그 마인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그 별거 아닌 짧은 인터뷰에도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참 뭔가 본받을 만하고 뭔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장영훈 코치와 전술적 트렌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유스 시스템,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학원 축구 문화나 또 여러 제도적인 부분, 그동안에 쌓여진 우리의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금방 그런 식으로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그런 마인드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축구라는 종목,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는 것이 일단 시작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